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 과제는 칠판 나온 것처럼 기출의 미래 93부터 118점, 화장 만점 훈련 37부터 43점. 알겠죠? 민채였지? 민채님 보기 싫으면 이거 꼭 적으세요. 네,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화장 만점 훈련으로 갑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만점 훈련 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3회차 22 공부 를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같이 볼 텐데 이번 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실제로 풀어오신 분은 우리 서영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이번 건 좀 어땠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평소랑 똑같았다, 어렵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네, 좋아요. 자, 우리 후배들을 아주 기를 죽이는 멘트 아주 감사하고요, 적절했습니다. 네, 네. 지민님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기가 죽죠. 본인이 풀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봐야죠. 라디오 방송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면은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걸로, 뭐 거의 최정예 반응으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이 이제 문제인데, 저번에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저번에 풀었던 거 있잖아. 두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풀었던 거 11문제짜리 실전 문제 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3학년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지민님? 그때 시간 어땠어요? 시간 15분 재면서 풀었는데 여유 있었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오케이. 괜찮았어요 그때? 아니요. 약간 빠듯했어요? 오케이. 아니 그냥 빠듯해. 그냥 빠듯해. 약간 그냥 빠듯했다. 표현을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놈아. 네, 퀴즈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요거 화장 만점 훈련의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자, 묻고 답하기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말하기 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하기 방식. 근데 첫 번째 문제를 풀이로 바로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나인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바로 문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문제는 불안감 때문에 지문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재 형식으로 보면 23번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거, 말하기 방식을 항상 이 화작 단독형의 화법 단독형의 첫 번째 질문 항상 말하기 방식을 물어봐요. 고정돼 있어요. 이건 고정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어쩌고저쩌고 권유하고 있다. 그럼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질문이라는 단어랑 권유라는 단어예요. 질문을 통해서 권유하고 있다. 우리 두 번째 주에 암기에서 빈칸 채우기 테스트 했던 거 있죠? 네, 거기에 있던 단어들이에요 전부. 그러면은 지문을 읽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지문 먼저야 선지 먼저야? 선지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의 선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찾는 방식으로 푸는 게 시간 단축의 직방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문을 읽지 않고 어떻게 풀지? 원래 화작은 그런 거예요. 읽을 가치가 없는 지문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고 그 다음에 구조가 단순하고 어려운 개념이 없다. 이런 점에서 문제 풀이로 가면서 바로 확인하면서 풀면 되는 거야. 지문이 이길 때 그렇게 풀어야 돼. 지문을 읽고 풀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 묻는 것이고, 이건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 뭐만 확인하면 돼. 아, 적절한 걸 찾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1번 선지 질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야. 그리고 권유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서영님 찾은 게 몇 문단이었습니까? 그 인용 문단 포함해서 문단 개수 세볼게요. 맨 마지막 줄부터 맨 마지막 줄이요. 그쵸. 4문단으로 가야 되겠죠. 잘 얘기해 주세요. 4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4문단. 그 4문단으로 가보시면 4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 있죠. 하나, 둘, 셋, 넷. 4문단 첫 번째 문장. 그러면서 이제 땡땡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뭐뭐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밑줄 딱 그어보시고요. 뭐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다가 이제 밑줄 딱 그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선지에 나와 있는 대로 뭐뭐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 일단 물음표가 있으니까 질문이 아니야. 질문 맞지? 물음표로 돼 있으니까. 근데 뭐뭐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돼 있잖아요. 뭐뭐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해보자.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면 실천을 함께 해보자. 동참해라. 권유라고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권유라고 말할 수 있죠. 공유는 누구예요? 선생님이고요. 권유는 여기 선지에 있어요. 공유는 눈앞에 있고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정초부터 욕을 좀 해봤고요. 네, 빡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공유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면 공유고, 벗으면 정우성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째려보진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영화계의 거목 두 인물을 욕되게, 그 이름의 먹칠을 좀 제가 해봤고요. 네. 수묵화에 좀 재질이 있죠? 네, 수묵화에 재질이 있다. 먹칠엔 자신이 있다. 2번 선지를 보시면요. 출처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신뢰감 동그라미. 이건 자동일까요? 반자동일까요? 자동이 아닐까요? 자동이죠. 출처가 있으면 당연히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야. 뭐만 확인하면 돼? 출처. 그쵸? 출처를 찾을 거예요. 자, 나연님. 지금 즉선에서 찾아보는 거야. 출처.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출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일단. 아무리 찾아봐도. 서영님. 출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처에는 얘가. 출처에 얘가 뭐가 있죠? 출처에는 예를 들면. 논문. 그렇죠. 땡땡 논문. 그 다음에. 연구소. 연구소요. 연구소의 뭐 발표문. 뭐 또 뭐. 신문사의 기사문. 논문. 그 다음에 또. 뭐 잡지나 신문 등의 기사문. 이게 지문에 뭐라고 나와야 돼? 잡지나 신문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혹은 논문이다 그러면은 뭐 전문가 이름이 나와야죠. 뭐 박사, 땡땡 박사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출처. 그리고 이제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자동으로 출처가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신뢰감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뭐죠? 출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X하면 되시겠고 3번에서 체크해야 될 거 감사 표현할 때 감사라는 내용이 나오는지 보시고 반복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정중하다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가겠죠. 뭐만 확인하면 돼? 감사하는 표현에 반복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감사하는 표현은 나와야 안 나와요, 세영님? 나오긴 나오죠. 감사하는 표현이 5문단 보면 나와요. 5문단 가볼게요. 5문단의 세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죠? 5문단 가볼까요? 5문단 세 번째 문장이에요. 5문단 세 번째 문장에 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감사, 땡큐 나오죠. 근데 한 번이야, 두 번 이상이야? 한 번이잖아. 그래서 한 번이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반복 X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반복 X. 4번 선지 가겠습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기니까 바로 처리 딱 하시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답한다, 묻고 답한다, 스스로. 네 글자. 그렇죠. 자문자다. 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문자답. 풀어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문자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여라고 있잖아요. 개념이라는 게 동그라미 딱 돼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는지를 봐야죠. 개념을 설명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개념을 설명하는 순간 이해된다는 자동이야 반자동이야? 아니 자동이 아니야? 자동이 자동. 개념 설명이 있으면 이해를 돕는 거죠. 개념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답하는 방식에 개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 일단 나연님 눈에 보여 한번 쓱 봐봐. 질문 없지. 일단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하는 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연님 나와요 안 나와요? 3문단 그렇죠? 3문단에 보면 몇 번째 문장? 두 번. 그렇죠. 잘했습니다. 오, 잘 찾네. 3문단의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인용문도 문단이라고 세면 여기죠. 땡땡님이라고 시작하는 문단 있죠? 여기에 지민님 몇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뭐라고 하는데요 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죠. 무슨 개념입니까? 자기 표현. 이게 이제 개념이죠,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해를 돕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선지 또 찾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굳이 선생님이 1번 문제를 모든 선지 OX 근거 다시 한번 제시한 이유가 뭐죠? 풀 때 이렇게 풀란 말이에요. 풀 때 지문 안 읽고 내가 지금 지문 같이 읽지 않았잖아. 그렇죠? 지문 읽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를 바로 그냥 대응하시면서 가면 된다. 5번. 자, 다양한 일상적 소재라는 표현 나왔잖아. 다양한 일상적 소재. 자, 비유라는 단어 보이죠? 비유 동그라미 딱 하시면은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일상적 소재를 통한 비유가 있으면 당연히 친숙한 느낌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 비유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비유 나와야 안 나와요? 비유. 뭐 일상적 소재든 아니든 무조건 비유 있어 없어? 선생님 이거 찾은 거 있어요? 비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가 비유? 그쵸? 없는가 비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X.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1번 문제 풀이하고 5번 선지까지 OX 근거 찾다 보면은 듬성듬성 지문을 읽어 안 읽어? 읽게 되죠. 그러니까 파악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문의 내용이 뭐 3분의 2 이상은 이해될 수 있어요. 지민님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로 바로 가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 문제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자, 24번 갑니다. 지민님, 집에서 쉬면서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아, 설 연휴가 지나도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건 또 뭡니까? 도대체. 니네 세뱃돈은 늘어나고 선생님 구독자는 줄어들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렇게 내가 강조를 했는데 설 이후에 우리 500 도전해보자. 500도 안 돼.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빡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 cannot. 노빡침. 노빡침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지민님,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온라인 사이 이제 엄마 손 잡고, 동생 손 잡고, 알겠어요? 휴대폰 앞으로. 그리고 구독 앞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 말이죠. 구독도 안 하고 말이죠. 되겠어요?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업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아요. 이 소수정예 정말 너무 좋아요. 자, 이건 사시적 표현입니까? 반어적 표현입니까? 서영님? 사시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구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서영님 했어요? 아니. 네, 뻔뻔합니다. 네, 과제만 할 게 아니에요. 구독하세요. 네,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어떻게 되나? 위 방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1대1 대응으로 그냥 바로 가시면 돼.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거예요. 1번 선지부터. 자, 서영님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건 몇 문단 해석이 나올 수 있나요? 자, 1문단 몇 문장? 1문단, 2문장, 두 그렇죠. 번째 문장. 그렇죠. 이거 보니까 해결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렇죠? 듣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자, 소개라는 말 동그라미. 소개하는 방식인지 해결을 내용으로 한 소개의 방식인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문단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1문단으로 가셔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나왔죠. 뭐라고요? 해결을 도와준다. 해결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도와드린다. 그러면은 자,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자, 다음으로 가 봅니다. 자, 나연님, 그러면은 두 번째 선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선지는 몇 문단 봐야 될까요? 2문단이야, 3문단이야? 그렇죠, 3문단이죠. 몇 번째 문장 봐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문장 보면 되는 거죠? 감정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그럼 어떤 표현 찾아야 돼?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만족스럽다 등등의 표현을 찾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3문단 첫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용 부분 다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부분에다 밑줄 그으면 좋을까요? 지민님? 감정. 그렇죠. 많이 속상했겠어요. 맞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가볼까요? 원인 동그라미, 조원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3번 선지, 원인, 조원,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원인, 조원, 동그라미. 3번 선지, 원인하고 조원 동그라미. 원인 밝히고요. 그 다음에 조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텐데 3번 선지는 자, 몇 문단 봐야 되는 거죠? 역시 3문단. 소영님 몇 번째 문장인가요? 문장 한번 세볼까요? 원인 밝혀 조언한다. 3문단에 8번째요. 아 줄로 셌군요. 네. 그런데 친밀감 형성 오케이. 전에. 문장 네 번째 문장이랑 다섯 번째 문장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밝힌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 말하는 게 이 문장 원인. 지민님 찾았어요?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드러내는 것은 자 원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다음 문장이 이제 뭐예요? 이게 원인이고 조언이 되겠죠. 밑에 나오는 건 조언. 뭐뭐 해보는 게 좋겠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것까지 연결되죠? 네, 됐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4번 선지는 틀렸는데요. 발화 내용을 구성할 때 각각의 예를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화제의 예를 제시하고 라고 했어요. 서영님 앞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앞뒤를 나눴을 때 작은 따옴표 앞과 뒤를 비교했을 때 이 앞과 뒤 앞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화제의 예는 들었어요. 뒤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뒤에. 뒤에. 4번 각각 4번 선지 하고 있어요. 각각의 예를 활용한 발언 내용 그랬거든요. 안 나와요. 그렇죠. 각각의 예를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요. 이렇게. 그럼 5번 선지 가볼까요? 5번 선지 가시면은 5번 문단, 5문단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방송 내용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는 방법 했는데 방법에다가 동그라미로 방법이 나와 있는지를 보면 돼요. 방법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문단 두 번째 문장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 앞부분에 나오겠어요? 뒷부분에 나오겠어요? 당연히 뒷부분에 나오겠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인 거니까. 그렇죠? 어디다 체크하면 돼요? 뭐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뭐를 자 뭐뭐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자, 어디에다가 청취자 게시판 이게 뭐예요? 방법이지, 방법.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찾으면 되겠고요. 끝났습니다. 25번 문제로 가봅니다. 25번 문제 볼게요. 자, 잠깐 또 고개 들고 계속 밑에만 쳐다보면은 졸리니까 25번 보기 전에 간단히 또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일부러 모든 선지에 대해서 OX 근거 함께 찾고 있는데 문답식으로, 그렇죠? 뭐 연습한 거예요? 지문 보지 않고 선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본다. 선지 먼저 지문 나중. 따라서 시작. 선지 먼저 지문 나중. 이거 연습해 본 거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해도 풀려 안 풀려? 풀리거든요. 굳이 처음에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 알겠죠? 지민님 이기실 때 어떻게 한다? 선지 먼저 지문 나중.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25번 문제도 보시면요. 일단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 여기 보면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제 수험생이다 그러면 보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 첫 번째 뭐야? 떠올랐다. 뭐뭐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밑줄을 닦고 선지 어떤 말이 나오겠니? 보기 속에 있는 표현 보는 순간 뭐 개인적인 기억, 개인적인 경험 이런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뭐뭐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 1번 선지로 바로 내려갑니다. 지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표현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한 내용을 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했는지 어쨌는지를 일단 놔두고 결론부터 보면 어때요? 뒤쪽에 뭐라고 나왔어? 자신의 경험 밑줄 딱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들은 거 맞죠? 맞죠?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가봐. 보기로 가시면은 자, 보기로 가시면은 진행자의 말에 공감하며 들었다 라고 했는데 공감하는 내용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사님, 공감하는 내용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의무감을 느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니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공감하며 들었다 라고 했어요. 공감하며 들었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 보기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면은요. 자, 뭐뭐 해야 한다는 진행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밑줄 볼게요. 그 진행자의 말을 들으면서 자, 앞으로 뭐뭐 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뭐 하면서 들으면서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들은 게 생각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공감한 거야, 아닌 거야? 공감한 거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지 먼저 지문 나중 들음이니까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역시 선생님 생각에 동의한 거 아닌 거야? 동의한 거지. 공감한 거. 그쵸?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야 친밀감이 형성된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서영님은 이제 꼼꼼히 오답까지 했을 테니까 어디가 틀린 겁니까? 그럼 공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또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진행자는 고민을 나누지 않아야 친밀감이 형성되기 더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민을 나눠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지로 이제 오시면은 앞뒤가 바뀌어 있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인과의 왜곡이나 뭐 이런 표현을 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보기에서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장. 그 앞부분으로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친밀감이 형성된 다음에 라고 얘기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순서의 문제인데 선지에서 수정을 먼저 합시다. 결론부터 수정을 하면은 뭐하고 뭘 바꿔야 돼? 친밀감 형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나누는 게 있는데 고민을 나누면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야. 친밀감이 형성된 다음에 고민을 나누라는 얘기야. 그치. 친밀감을 가진 다음에 고민을 나누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뭐뭐 해야 뭐뭐 된다라고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이라고 선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바뀌어야죠. 친밀감을 가진 상태에서 고민을 나눠야 된다. 친하지도 않은데 막 고민을 던지는 거죠. 오늘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명절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너 아무래도 이번 생은 끝난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하겠구나. 쯧쯧쯧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이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처음 봤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겠죠.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겠죠.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는데요. 그것만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민님? 그러면은 그 앞뒤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를 보고 말해야 돼, 그럼?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그렇잖아. 갑자기 고민을 얘기해서 그랬잖아요, 여기. 고민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친해진 다음에 해야 돼? 친해지기 전에 해야 돼? 갑자기 뭐 해지기도 전에? 친해지기도 전에 고민을 얘기한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 고려해야 되겠다. 뭘 고려해? 친한 정도를. 그러니까 화살표 어떻게 해야 돼? 친한 다음에 고민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선지에는 고민을 얘기하면서 친밀감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3번 선지는 보기의 5번째 문장 보시면 되는 건데 3번 선지 가 보겠습니다. 3번 선지를 가시면은 대화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진행자의 조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들었다. 뭐 요건 맞는 거고요. 따로 안 봐도 되겠고요. 4번 선지 봅시다. 유용성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유용성. 4번 선지에 유용성이라는 단어 보이죠? 유용성. 자, 유용성. 그러면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일단 알아야 돼요. 지민님, 유용성이 뭐예요? 야,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내가 유튜브에 올렸거든. 유령과 재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이거 꼭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6분짜리거든요. 6분밖에 안 돼. 짧지? 볼만하겠지? 선생님이 PPT를 딱 띄워가지고 아주 간면하고 짤막하지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뭔 시지? 메시지. 소시지? 메시지. 알겠죠? 메시지라고 써야 돼요. 메시지라고 써야 돼요. 메시지, 시지라고 써야 돼요. 메시지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메시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메시지라고 써야 돼요. 아무튼 이거 꼭 보세요. 이게 뭐예요, 유령이? Ghost.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와 재수의 유사한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재수요? 네, 그 재수가 뭔 재수냐고요? 네, N수 얘기하는 거 N수. 그쵸?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유사하다. 오늘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화작이라고 하는 게, 화법이라고 하는 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니까 말하기 듣기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유령과 재수의 가장 큰 유사한 점 뭘까요? 영화 유령을 봐야 알죠. 라고 말해야죠. 그렇잖아요. 영화 유령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유령 본 사람 손들 보세요. 아무도 낚이지 않네요. 분명히 봤을 텐데 유령도 보고 그다음에 교섭도 봤겠죠. 네, 안 본 척하는 거 봐. 야, 센스 있다. 최근 영화예요? 맞아요. 그럼 안 본 거예요? 영화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됐어요? 네, 잘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지민이 본 거 같아요. 유령 봤죠? 에이, 본인이 유령이에요? 아무튼 유령, 영화 유령과 재수의 유사한 점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일단 구독 먼저 하시고 영상을 즐기세요. 그리고 즐감. 지민님, 알겠죠? 안 하면 꾹 눌러버릴 거예요. 이제 서영님, 네. 유용성이 뭐예요? 그 정보가 나한테 있어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 그 유형이 뭐냐고? 쓸모 있는. 그렇지. 쓸모 있는 성질. 쓸모. 쓸 때를 생각하면 쓸모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야. 쓸모라는 뜻이에요. 유용성. 자, 그러면 유용성은 쓸모라는 뜻인데 보기의 5번째 문장 보면 이 두 글자가 유용성과 관련됩니다. 이건 지민이가 얘기할 거예요. 유용성을 생각하면서 들었대요. 보기에서 쓸모 있다 라는 뜻의 두 글자 비슷한 맥락으로 찾아봅시다. 두 글자예요. 화면에서 찾는 거, 화면에서. 유용성 어디 있어요? 나연님 어디 있습니까? 도움. 그렇죠.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쓸모. 써놔 이렇게. 알겠죠? 유용성 나오면은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필요하다, 뭐뭐 하는데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선지로 내려가시면은 조언과 진행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드렸다. 뭐 저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저도라고 했으니까 동의라는 말과 연결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기에 저도라고 나왔고, 네, 공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예, 신설주민복지센터에 공간 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인데 뭐 몇 층에는 뭘 쓰고 몇 층에는 뭘 쓰고 랄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상국자가 누구일까요? 그럼 시정 소식지니까 이 글에 서영님 예상 독자는 누굽니까? 시정이 뭐죠?
그 시 안에 내부 정치 같은. 행정, 그렇죠. 그 시의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행정과 관련된 소식지래요. 그러면 누가 읽을까요, 이거를? 시민. 그렇죠. 시민들이 예상 독자가 되겠죠. 시민. 오케이? 자, 그러면 의견 수렴 실시라고 이제 소식지가 나왔고요. 문제로 바로 가는 거야. 이거 지문 읽으면 안 돼. 특히 그 복합 지문 같은 경우 지문을 먼저 읽으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자, 그러면은 부담이 좀 되겠지만 극복해야 돼. 첫 번째 문제로 갑니다. 26번입니다. 가을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입니다. 이건 글쓰기 계획과 관련된 건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쉽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없는 것은 예, 없는 것. 없는 것은 없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위치만 파악해 볼게요. 그죠? 세영님이 해오셨으니까 1번 선지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목적과 방법 함께 밝혀야겠다. 목적 그리고 방법 이렇게. 자, 1문단 봐야 돼요? 2문단 봐야 돼요? 자, 여기 특별히 이제 안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 목적이나 이유, 주제 이런 건 어디에 나와요, 대체로? 앞에 나와, 뒤에 나와요? 앞에 나오죠. 1문단 봐야 돼요, 1문단. 자, 1문단의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1문단의 마지막 문장 갑니다. 위치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연님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자, 목적이 뭐라고 나왔죠? 그대로 나왔잖아. 이렇게. 목적으로 하며라고 목적으로 하며 나왔잖아. 주민들의 성원. 그렇죠. 선호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목적이야. 그다음에 방법은 뭐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게시판에 그렇죠. 이 게시판 접속하는 겁니다. 시민 게시판 접속. 목적 나왔고 방법 나왔고 참여 방법 간단히 끝났죠. 이렇게 찾아와서 풀면 되잖아. 그 지문이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바로 가시면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지로 가 보는 거죠. 두 번째 선지는 소영님 몇 문단 봐야 될까요? 그 다음 문장. 그렇죠. 이 문단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 현재 상황을 현황을 제시한다. 대체로 이제 그 문마의 첫 부분, 그러니까 이 문단 정도가 예상이 돼야 돼요. 이 문단.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가시면은 뭐뭐 해 왔다, 함께 이용해 왔다라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입니까? 상황의 상황. 이렇게 이용해 왔다. 상황 맞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3번 선지로 갑니다. 첫 협상에다가 괄호 처리 한번 해 보시고요. 뭐뭐 때문에 첫 협상, 이 첫 협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건데 첫 협상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해보시고 첫 협상. 뭐뭐 때문에. 그러면 첫 협상을 벌이게 된 이유인 거죠. 이유나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3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나연님, 3문단 첫 번째 문장에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Z동 이 후보지로 붙어서 의견 차이가 벌어요. 그쵸. 일단 뭘 찾아야 돼? 첫 협상을 찾아야죠. 첫 협상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래서 뭐뭐 하기도 했다 다음에 이제 이해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첫 협상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이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에서 뭐죠? 나연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견 차이입니다. 의견 차이.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이가 가리키는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첫 협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아니면 주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예요? 주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런 건 좀 어렵죠. 실전에서. 이런 걸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X. 그게 아니고 의견 차이 때문에 이거죠. 의견 차이 때문에. 지민님 이해되죠?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 풀 때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번 선지하고 5번 선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쉴게요. 4번 선지는 기준이라는 단어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기준이 무엇인지 선정 기준 찾아볼 거예요. 소영님 몇 문단 봐야 됩니까? 이제 3문단 지나서 선정 기준 3문장에서 3문단입니까? 4문단입니까? 3문단. 그렇죠. 3문단이죠. 3문단에 여섯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보면은
기준이 면적과 인구 규모 이렇게 나와 있죠. 면적과 인구 규모라고 나와 있어요. 선문단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선문단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바로 나와요. 아까 봤던 거 있잖아. 이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잖아. 직전에 봤던 거. 지민님 찾았어요? 이해라고 시작하는 문장에서 자, 협상의 자리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봐. 부지의 면적 동그라미 보시고 인구 규모 동그라미에서 이걸 고려하여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은 이 복지센터 건립 결정인데 주민복지센터 건립 결정인데 고려했던 기준이 두 가지인 거죠. 면적과 인구 규모. 이거예요. 이게 기준. 그러니까 선지 기준이라고 나오면은 뭐뭐를 고려하여 등의 표현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는 자, 4문단 보면 되는데 쉬는 시간 좀 더 보시고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고생하셨고요. 10분간 휴식인데 지민님 그리고 나연님 두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쉬는 시간에.